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게스트로 나온 친구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 후기를 보고 저도 살짝 봤었죠. 아니 그 이후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이거를 계속 진득하게 써야 하는데 계속 그 S펜의 쫀득함? 그런 필기감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원래 기변병은 실제로 내 손에 들일 때까지 절대 낫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중고로 이렇게 업어왔습니다. 키보드 커버까지요. 지금 이거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마침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이번 중간고사들은 전부 다 평소에 제가 공부하던 대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갤럭시 탭으로만 활용을 해봤어요. 항상 이런 말들이 있죠. 갤럭시 탭에는 굿노트가 없어서 필기가 안 돼, 노타빌리티가 없어서 필기가 안 돼. 저도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저도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굿노트를 활용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갤탭을 구매해서 과연 굿노트를 커버할 수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기 스펙 비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그동안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한 실사용 후기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패드 3세대를 제가 출시하자마자 구매해가지고 지금 약 2년 정도 사용했다는 점,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그만큼 길게 사용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손에 익숙한 것은 갤럭시 탭보다는 아이패드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 채널을 구독하고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예전부터 메인폰으로는 갤럭시만 써왔습니다. 쇼옴니아, 갤럭시 S1, 2,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 4, 갤럭시 S7 엣지, 갤럭시 S10 에센셜, 갤럭시 Z 폴드가 아니라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까지. 보통 사람들이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연동성 때문에 아이패드가 다 좋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갤럭시를 쓰면서도 아이패드를 써왔습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연동성이란 뭘까요? 아마 대부분이 에어드랍일 거예요. iOS 내의 파일들을 슉슉슉슉 기기간 옮기는 거. 거기에 뭐 페이스타임이나 메시지 정도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손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있는 제 개인적인 특성상 페이스타임, 메시지 이런 연동성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갤럭시에서 아이패드로 에어드랍을 못 쓰는 것은 아쉽지만 MS 오피스를 구독하여서 원드라이브 1TB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일 공유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런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영입하고선 갤럭시들 간의 연동성 기능을 활용해보니까 확실히 아이패드를 썼을 때 에어드랍이 있었다면 좀 더 미묘하게 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삼성도 퀵쉐어 기능으로 삼성 기기들 간에 꽤 빠른 파일 주고받기가 가능하고 파일 받는 중입니다. 이렇게 금방 파일을 받을 수 있고요. CMC 기능, 그러니까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이 기능을 통해서 태블릿 내에서 전화 받기, 문자 보내기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지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갤럭시 간에 주고받은 파일들은 결정적으로 윈도우와도 주고받는데 제약이 덜해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iOS끼리 혹은 맥OS끼리 아니면 아이패드 OS끼리는 정말 편하겠지만 막상 윈도우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갤럭시 쪽의 파일 관리가 좀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 갤럭시 탭을 쓰든 아이패드를 쓰든 그건 개인의 취향이다. 하지만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아이패드를 쓰지 않고 갤럭시 탭을 쓰면은 그거는 파일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폰 쓰시는 사람들은 애초에 갤럭시 탭을 선택지에 두고 있을 것 같지도 않기도 해요. 아이패드 구매하시겠죠? 아이폰을 쓰시는데 갤럭시 탭을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굉장히 오픈마인드시네요. 박수. 키보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는 트랙패드가 별도로 달려있지 않은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를 쓰고 있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서는 조금 무겁긴 하지만 트랙패드까지 달려있는 키보드 커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도 트랙패드를 지원하는 매직 키보드를 한번 구매한 적이 있지만 생각보다 불편하고 무겁고 또 무엇보다 그 매직 키보드 하나를 사는데 40만 원을 쓴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어가지고 바로 다시 팔았어요. 그래도 매직 키보드도 한 달 동안은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아이패드 쪽이 트랙패드의 조작감에 있어서는 아이패드 OS 자체로 출시된 만큼 뭔가 되는 게 많고 부드럽다고 느꼈습니다. 제스처도 트랙패드의 근본인 만큼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데 결국 쓰게 되는 건 넘기기, 홈으로 가기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면에 있어서는 갤럭시 탭도 가능하네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갤럭시 탭에서 트랙패드는 덱스 모드로 활용을 할 때 훨씬 더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렇게 키보드로 덱스 모드까지 진입이 가능하고요. 윈도우 창 기반의 UI는 손가락 터치에 친화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트랙패드로 조작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데 그 점에 있어서는 평소의 컴퓨팅적 익숙함을 겔탭에서 그대로 경험 가능하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겔탭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키보드 타이핑 타건감은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매직 키보드가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이거 지금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타이핑감이 좋기도 해요. 스마트 폴리오에는 딱 이렇게 맥북 기반의 하단 구조로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언어 전환을 할 때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이지만 갤럭시 탭은 좀 더 한국인에게 익숙한 오른쪽에 한영키가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구조이죠. 거기에 펑션 키로 여러 가지 퀵 조작이 가능한 상단 키 배열에 ESC 키까지 있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노트북처럼 활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패드는 뭔가 그냥 타이핑만을 위한 키보드가 있다는 느낌이었다면 갤럭시 탭은 정말 노트북처럼 펑션 키까지 있으니까 ESC 키도 있고 델리트 키도 있고 훨씬 편하게 조작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펼치는 게 불편해요. 보통 아이패드 키보드는 키보드 하판 부분을 열고 바로 세운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겔탭은 여기도 약간 자성이 있어서 지금 펼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판 먼저 열고서는 킥스탠드를 열면은 조금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 하판을 먼저 여는 게 아니라 뒤쪽 킥스탠드를 펼친 다음에 키보드를 올리는 느낌으로 펼치는 순서 개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나마 좀 편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실사용을 했을 때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친구의 겔탭을 만져보고선 가장 놀랐던 게 이 S펜이에요. 보통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 요렇게들 하던데 네, 겔탭 S7 플러스는 이번에 120Hz 주사율이 지원이 되죠. 거기에 펜 반응 속도도 지난 전작들에서는 20ms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9ms/s로 굉장히 빨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화면 주사율이든 펜 입력 속도 지연이든 완전 스펙적으로는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반응 속도, 정교함 등에 있어서는 정말 동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빠르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애플 펜슬이랑 S펜 모두 입력하는 족족 바로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다른 점이라면은 이 펜 촉에서 느껴지는 필기감 차이, 그리고 어플들의 차이, 이거는 영상 우측 이쪽인가? 참고 동영상 올려둘 테니까 제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갤럭시 탭 A로 활용한 영상이지만 필기감, 그 딱딱거리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패드는 메모라는 어플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긴 하지만 서드파트 어플들이 굉장히 좋죠. 굿노트, 노타빌리티 이런 것들이요. 걔네들은 아이패드만 바라보고서는 서드파티 회사들에서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풍족하죠. 그런데 갤럭시 탭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태블릿군 자체를 거의 방치해두기도 하였고, 그래서 태블릿만을 바라보고 출시가 되었다라는 어플들이 진짜로 부족해요. 애초에 안드로이드에서 S펜, 와콤 기반의 EMR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어플들도 없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에 나름 삼성노트가 선방해주는 느낌이 들긴 하였습니다. PDF 불러오기,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필기하기, 필기감이나 반응 속도 등등 괜찮게 쓸 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기능들이 좋아도 일단 디자인에서 예선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본선을 칠 수 있는 것이겠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이쁘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이번 하반기 갤럭시 시리즈의 시그니처 컬러인 이 미스틱 브론즈, 네이징이 된 것인지 상당히 잘 빠졌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거기에 가로로 보기 편한 16:10 비율을 채택하고 있어서 덱스 모드를 이용을 할 때 특히 더 노트북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기 두께도 상당히 얇은데 아이패드 프로에서 느껴지는 그런 밴딩 게이트 걱정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강성이 꽤 단단하게 느껴져요. 주사율은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하게 120Hz,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폰을 갤럭시 Z 폴드 2를 쓰는데 이게 메인 디스플레이만 120Hz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는 60Hz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살짝
120Hz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몸? 60Hz 쓰면 진짜로 역체감이 심해요. 그래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도 120Hz를 지원해줘서 너무나도 역체감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AP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로 사실 아이패드 프로의 A12X 바이오닉에 비해서는 벤치 점수는 부족하긴 한데 실사용에서 크게 체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동영상 렌더링이나 전문 사진 보정 툴 작업 능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궁금하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단점은 글쎄요, 아이러니하게도 갤럭시 탭의 가장 큰 단점은 아이패드 OS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게 OS가 안드로이드라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항상 아쉬운 게 구글 자체에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거의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이니까 서드파티 어플, 특히 해외 어플들에서 태블릿용으로 제대로 된 어플들이 나오는 걸 기대하기 어렵죠. 심지어 카카오톡도 아이패드에서는 폰과 동시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에 비해 아직도 갤탭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 카톡이 안 되는 건 이미 너무나도 유명해서 모든 갤탭 유저들의 염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마 카톡이 갤탭에서 유니버셜 어플 지원만 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꽤 많이 갤탭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갤탭의 덱스 모드의 카카오톡? 생각만 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기분 좋구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구매해서 2년 동안 사용해 오다가 기변병에 못 이겨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영입한 실사용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전에 갤럭시 탭 1, 갤럭시 탭 10.1 이런 거 예전에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허니콤 3.0에 막 이런 거 사용했을 때에는 그냥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화면 크기를 그냥 폰에서 키워놨을 뿐이다 라는 느낌만 들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구매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그래도 삼성이 갤럭시 탭이 구글의 지원 없이도 굉장히 고군분투하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맞다, 삼성 기기 커스터마이징의 끝판왕인 굴락 어플도 다운을 받으면 갤탭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 갤탭 유저시라면 꼭 다운받으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신하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